안녕하세요. 신중년을 위한 라이프 코칭 강의를 진행하는 양현주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많은 리더들이 효과를 본 3단계 경청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연습하다 보면 3단계 경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단계 경청입니다. 상대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단어를 복사하듯이 그대로 되물어 줍니다. 2단계 경청입니다. 되물은 질문에 상대가 답을 하면 이번에도 집중해서 듣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대화의 핵심을 짚어서 되물어 줍니다. 마지막이요. 3단계 경청인데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하는 얘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상대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네, 이 질문이 본질로 직결되는 관문이 될 겁니다.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입사 2년 차인 김모 사원은 요즘 출근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스타트업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강력하게 권유해서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내심 대기업에 들어오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보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상사들이 깔아뭉개기 일쑤였고, 자, 확실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라 하는 등 영혼 없는 피드백만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런 김모 사원을 면담해야 되는 상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길동 씨, 입사 2년 차인데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요즘 김길동 씨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 왜 그런가 좀 궁금해서요. 저 힘들지 않은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저 이제 가봐도 되나요? 그러지. 네, 이렇게 되면 면담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이 상황을 3단계 경청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김길동 씨 입사 2년 차인데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시지요? 그냥 그렇다는 거네요. 처음에는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세대여서 그런지 선배님 코드를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배들과 코드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네요? 예, 저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질구레한 일만 시키고 제가 이렇게 지내려고 이 회사에 온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회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불쾌하고 속상했다는 거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김길동 씨에게서 어느 정도 긍정의 표현이 감지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김길동 씨가 회사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때부터 1, 2단계 경청과는 다르게 굉장히 깊은 얘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저는 회사에 오면 할 일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입사 교육 때 정말 잘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신입이어도 과제를 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항상 보조 업무만 주어져요. 저는 의미 있는 일도 해보고 싶고 회사에서 재미도 느끼고 싶은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냈다면 면담은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잘 들어준다는 것은 강력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기초 공사입니다.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질문은 상대의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단계 경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마음을 여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럼 3단계 경청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핵심 키워드 되묻기, 일명 복사하기 화법이라고 합니다. 2단계, 1단계의 반응을 들어주면서 다시 키워드 되묻기. 3단계, 대화 중에 강조하는 핵심 단어나
내용의 의미를 물어봐 주기.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즘 회사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홍 과장은 요즘 이유 없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 선배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괜스레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선배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코칭 대화를 해나가시겠습니까? 1단계 경청입니다. 요즘 괜스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는 거네. 얘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과도 좋은데 자꾸 불안하고 회사에서 롱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롱런 할 수 있을지 고민인 거네요. 예, 맞아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차별화된 경쟁력, 그게 어떤 의미죠? 제가 이 회사에서 롱런을 하건 개인 사업을 하건 저만의 어떤 핵심 경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고민입니다. 자, 3단계 경청,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마음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자극을 외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그 순간의 느낌, 감정, 그리고 연결된 생각과 갈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현상들은 결국 사람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마음은 생각, 감정, 갈망의 연결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훅 올라오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 때 의도적으로 그 감정과 연결된 나의 생각과 갈망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이 훈련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 지금 나는 굉장히 불안하구나. 내 속을 들여다보니. 두 번째, 지금 그 불안하다는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지? 생각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하지? 생각해 봤더니 교육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하다는 거네. 생각입니다. 세 번째, 갈망입니다. 그럼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해서 이번 수주를 반드시 하고 싶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 오케이. 다시 한번 자료를 점검하고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한테 응원해줘야지. 네.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살피는 거죠. 이 작업은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갈망을 차분히 살펴주고 알아봐주는 것만으로 마음속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와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마음이 어떠니, 감정이 어떠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쿵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는 순간 내 몸에서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과 연결된 생각이 연결되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출렁이게 됩니다. 우리 행동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죠. 이때 생각만 챙기는 사람, 자신의 감정에만 매달리는 사람, 갈망만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깨달아야 되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다고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저 생각에 치우치거나 갈망에 매몰돼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봐 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호기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물어봐 줍시다. 생각, 감정, 갈망을 한 세트로 챙기고 알아봐 주면 어느 순간 자각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엉켜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고승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달마대사는 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게. 그러면 편안한 마음을 주겠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해가가 아무리 찾아도 그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달마대사는 이미 해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가는 불안을 가져가야 되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을 계속 살폈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불안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주인이 알아차림을 해주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지만 반대로 주인이 방치하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명상 지도자인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만성 통증이나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아차림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를 도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존 카바진은 마인드풀니스, 즉 우리말로 알아차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비판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감각, 생각, 욕구, 행동들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한순간도 생각이나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알아차리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편향성이 있거든요. 어떤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순간 훅 올라오는 부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때 우리 뇌의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섭섭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억누르게 되면 그 순간 더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되고 더 많은 욕구들이 뒤섞이면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마음의 3요소 생각, 감정, 갈망을 온전하게 알아차림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슈, 그로 인한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어떤 판단도 해석도 하지 않고 들어주고 알아봐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한 마음을 각색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고 상대의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갈망을 해석과 판단 없이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판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뇌보다 좌뇌를 가동하게 되고 그 순간 상대도 마찬가지로 판단과 해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이 순간 대립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생각과 갈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양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봅니다. 순간 감정을 다루는 우뇌와 변연계가 굉장히 활발히 활성화됩니다. 말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감정의 언어를 들은 사람의 우뇌도 활성화되죠.
그렇게 되면 해석보다는 공감을 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좀 더 관조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담아 대화하는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1단계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 봅니다. 첫 번째, 지금 내 감정은 어떤 거지? 두 번째, 그 감정이 어떤 생각 때문에 올라왔지? 세 번째,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2단계, 생각, 감정, 갈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순서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생각이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내 감정은 어떠하다,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깨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오늘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이건 뭔가요?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한 경우입니다. 저 오늘 약속을 토요일로 옮기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건요, 갈망만 이야기한 경우죠. 내일 본부장 회의 보고 자료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약속을 깨게 돼서 굉장히 미안하네. 이번 주말로 일정을 옮겨서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것이 온전히 마음을 담아 이야기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만 말하면 상대도 그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엉거주춤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히 불쾌감이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리저리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결론적으로 자기 주장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즉 생각, 감정, 갈망을 알아차리고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외면적인 자기 주장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적인 자기 주장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만족스러운 대화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한 조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공감해 주지 않고 내 생각이나 갈망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생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생각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사실이죠. 감정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갈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고요.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나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대화를 할 때 온전히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이나 감정, 갈망, 가치관 등을 공감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솔루션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선택적인 경청을 한 다음에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레시피를 완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이라는 특제 소스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진정한 공감대를 만들고 싶다 하면 정성을 다해서 상대의 생각, 감정, 갈망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 언어로 공감을 해주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느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신중년을 위한 라이프 코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코칭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셨나요? 마음을 알아주는 코칭 대화, 앞으로 잘 사용하셔서 성과도 얻고 상대의 마음도 얻는 행복한 대화 나누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